자, 백진수의 뉴스 브리핑 좀 재밌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또 수급과도 관련이 있죠. 우리가 지금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등등이 있는데 메가 ECS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진수입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나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뉴스를 좀 미리 좀 살펴보고, 한 주 동안에 우리 투자에 좀 전략을 좀 잡고 움직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관심 있게 보인다라는 것들만 좀 추려서 오늘 뉴스 브리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진수의 뉴스 브리핑 좀 재밌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드디어 코로나 부양책이 결국엔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서울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에 병상대기자 의료상담 시스템을 가동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문 대통령이 정부 R&D 예산 27조 역대 최대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투입하겠다. 자,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틀 후인가 3일 후쯤에 갤럭시 S21이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바로 21 공개되기 전에 엑시노스, 즉 AP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첫 뉴스입니다. 지난번 몇 월 달부터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하도 오래돼갖고 한 3-4개월 만에 결국엔 타결이 된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계속해서 맞서고 하다가 타결이 안 되다가요, 드디어 이제 9천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미니 부양책이죠. 원래는 이제 더 큰 규모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뭐 9천억 달러 먼저 일단 통과가 된 상황이었고요. 자, 심야 토론 끝에 타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날 아무래도 이제 타결이 된 상황이었던 것 같던데, 자, 그런데 그 현재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거는 이 이슈가 시장에 이미 녹아들어져 있느냐 아니냐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부양책이 타결이 된 거는 누구나 반길만한 좋은 소식이다, 와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아까처럼 박수 치면서 주식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이 뉴스가 나왔다면 당연히 방향은 한 방향이겠죠. 팍 튀어오르겠지만 지금 시장은 이미 이 부양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이 뉴스가 오히려 나온 거 아니야? 이제는 그러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환율 움직임은 과연 어떻게 됐느냐를 좀 봤는데, 자, 환율은 반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 부양책 뉴스가 시장에 고스란히 그 액면가만 녹아들었다면 환율은 다시 한번 하락을 해야죠. 왜냐하면 달러를 풀겠다는 의미니까 당연히 달러가 약세를 가야 되는데, 자, 오늘은 어쨌든 0.27% 상승하면서 1102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오른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오늘 미국장 흐름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호재성 내용이죠. 호재성 내용이지만 시장에서 이제 이거를 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매도의 기회로 활용하느냐, 투자자들 결국엔 그거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방향성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파력이 70%가 더 증가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명률이 높진 않은데, 이 전파력은 기존에 지금 바이러스도 지금 전파력 높아가지고 지금 다들 난리가 났는데, 그거보다 70%가 전파력이 높으면 뭐 그냥 옷깃만 스쳐도, 그리고 바람만 스쳐도 그냥 전염이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좀 무섭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로 세포 침투가 쉬워졌다. 그래서 다른 모든 변종보다 전염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백신 효력이 약화하진 않아서 다행이다, 그나마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서 9월달에 첫 발생한 건데 네덜란드에서도 발견됐고, 이달 9일부터 일주일간 확진 사례 62%가 이 변종 바이러스라고 하니까요, 일단 우리나라에 넘어오지 말아야 될 텐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전파력이 빠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도 꽤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 초입 단계인 것 같아요. 오늘 속보, 장중에 속보를 왔는데요. 내일부터 서울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에 병상대기자 의료상담 시스템을 가동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또 하나는 서울, 경기, 인천까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은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3단계로 가진 않았지만 사실 이게 우리 그냥 일반 뭐 이제 기업들 입장이 아니라 일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정도의 조치인 것 같아요.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라는 부분은. 뭐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뭐 인공호흡기라던가 이런 부분도 이제 중증 환자가 갈수록 이제 병상 부족 사태는 중증 환자를 불러오고 그다음에 사망자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이제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메가 ECS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뉴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속보가 나왔죠. 문 대통령이 정부 R&D 예산 27조 역대 최대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투입하겠다. 자, 뭐 이거는 또 수급과도 관련이 있죠. 우리가 지금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등등이 있는데 충분한 지금 백신을 우리가 확보를 못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내년 1분기 중에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이야기가 많지만, 이제 뭐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내년 1분기 중에 백신 받아오기 힘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체 개발에 뛰어든다.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좋을 수 있죠.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을 지금 현재 개발 중인 회사들 같은 경우엔 이런 뉴스가 사실은 이제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만한 뉴스가 되는 거고요. 뭐 오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뭐 마감은 못 봤는데 장중 상한가까지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알약으로 된 거, 경구용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진짜 주사가 아니라 경구용으로 만들면은 이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뭐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멘트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에 다시 한번 좀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나왔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차 그린 뉴딜 뭐 이쪽에 관련된 소식들도 좀 나왔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수소 충전소 12기 추가 준공하겠다. 내년에는 110기를 설치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 충전소 관련주도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면 인터넷에서 탁탁탁 치시면 됩니다. 뭐 효성중공업,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로템은 수소 추출기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 수소 추출기를 통해서 수소 충전소에 들어가는 이제 수소를 만드는 수소 추출기.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관련 기업들이 아마 이제 관련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야, 뭐 금방 시간이 금방금방 가버리네요. 자, 삼성 SDI 하이니켈 원톤용 배터리 공급, 테슬라 효과의 배터리 업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삼성 SDI가 전동공구용 수출 성공에 이어서 전기차에 니켈 91% 확대 적용을 계획을 발표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테슬라 등의 공급 목표로 90%의 니켈 함유하는 하이니켈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2차 전지에 또 이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이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하이니켈, 결국엔 하이니켈 쪽에 다시 부각받을 수 있구나. 최근에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LNF, 뭐 이제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소재 업체들, 그리고 또 뭐 하이니켈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음극재도 이걸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음극재든 양극재든 소재 업체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국면이 왔구나라는 뭐 그런 거를 알려주는 기사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이번 주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주가 더 오른다. 뭐 시총 100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시장이 기대하는 세 가지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뻔하죠. 일단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사업, 그리고 세 번째 지배구조 개편인데요. 뭐 이 중에 핵심은 결국엔 미래사업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기 수소차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로봇 사업 등등, 이제 또 자율주행 뭐 이런 것처럼, 로보틱스나 뭐 자율주행처럼 미래 사업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재편도 결국엔 미래 사업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저도 현대차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T 쪽에서는 지금 애플하고 페북, 예, 미국의 빅2, 예, 그러니까 애플하고 지금 현재 페북이 싸움이 붙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애플이 내년부터 새 개인정보 정책을 실시를 한대요. 예,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사용자 승인 없이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끔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거의 막 광고도 올라오잖아요. 예, 이걸 할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이 지금 뭔 말이냐 이러면서 지금 애플과 한바탕 딱 붙었다고 하는데, 예, 이것도 약간 재밌는 어떤 이제 이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 계속해서 둘이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애플과 소송을 해라. 그러면은 애플과 소송하는 회사의 그 법정 비용, 예, 이거를 우리가 대주겠다라고, 예, 페이스북은 이제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예, 규제에 압박받는 빅테크들이 사생활 소상공인 보호 명분이 충돌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를 보호할 거냐 아니면 좀 더 이제 빠르고 좀 뭡니까 이제 윤택한 삶을 계속해서 이제 계속 개발해 나갈 거냐, 이 부분 두 개가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 사회 문제하고도 약간 엮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이 이제 이틀 후인가 3일 후쯤에 갤럭시 S21이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예. 근데 바로 21 공개되기 전에 엑시노스 즉 AP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S21에 들어가는 AP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직접 만든 AP를 엑시노스를 집어넣겠다라는 거를 이제 공개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AP를 만드는데 맞다. 여러분들 AP가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AP는 그냥 두뇌예요. 두뇌. 스마트폰의 두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컴퓨터의 두뇌를 CPU라고 얘기하듯이 스마트폰의 두뇌는 A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AP 같은 경우에 퀄컴이 전세계 1등이잖아요. 예, 퀄컴인데 이 퀄컴의 AP 이름이 스냅드래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만든 게 엑시노스, 예, 이건데요. 이전에 한번 삼성이 자기네가 자체 개발한 AP를 탑재를 했었어요. 탑재를 했는데 성능이 아무래도 스냅드래곤보다 떨어진다, 예,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탑재 비율이 처음에 이제 탑재했다가 탑재 비율이 5대5가 됐다가 나중에는 8대2, 결국에는 이제 100으로 따졌을 때 삼성 스마트폰의 100에 이제 80%는 결국엔 다시 스냅드래곤을 탑재하는, 예, 그런 전략을 취했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전에는 퀄컴한테 안 돼, 예, 라는 부분이죠. 예, 근데 이번에 뭐 아주 야심차게, 예, 발표를 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퀄컴이랑 나중에 비교가 되겠죠. 퀄컴의 AP를 만약에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냅드래곤보다 엑시노스가 더 좋다라거나 아니면 스냅드래곤하고 별 차이가 없네 라는 평가를 맞으면 이거는 진짜 삼성전자에 상당히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뉴스로 나중에 가서 돌아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갤럭시 S21 이 출시하고 나서 이 AP 쪽의 성능이 진짜로 뭐 우리가 상당히 좋다 또는 뭐 스냅드래곤하고 별 차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때는 관련주들도 그렇고 삼성전자 자체도 상당히 또 이게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미국의 삼성의 파운드리 증설 압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자기네가 이제 파운드리 맡길 때 이제 자기네 이제 그 반도체 회사들은 상당히 많은데 생산은 왜 다 이제 중국 아니면 저 대만 아니면 한국에서 생산을 하느냐라는 거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마디 더 한 거죠. TSMC 같은 경우에 애리조나에 공장 건설하더라. 근데 삼성은 뭐 하고 있냐? 니들도 파운드리 할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삼성은 이미 미국의 오스턴, 미국의 오스틴, 예, 오스틴에 이제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도 보나마나, 예, 파운더리를 이제 당연히 이제 짓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국의 파운더리를 곧 증설한다는 소식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소식 때문에라도. 예, 그리고 일단은 지금 삼성이 파운드를 상당히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미국 기업들한테서
계속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TSMC를 바짝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파운드리 미국 공장 증설한 건 뭐 거의 추후에 기정사실화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분명히 수혜주들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삼성전자도 좋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미리 이런 뉴스들이 나중에 나오겠구나 라는 정도는 이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UGT 자체 개발 중단했다. 그러니까 UGT가 이게 뭐냐면 폴더블 유리. 지금 뭐 삼성이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 폴더블 접히는 유리 이걸 이제 UTG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폴더블 유리를 삼성전자에서 자체 개발하지 않고 이제 다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넘긴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거를 이제 만든다라는 뉴스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오늘은 그냥 요 정도만 이제 기사만 이야기 해드리고 여기 관련주들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주들 찾아서 얘기해드린 건 내일.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재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제 플라스틱이 석유화학 제품인 건 아시잖아요. 난 그런 거 몰라요. 플라스틱이 결국엔 환경 오염의 주범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탄소 중립 그리고 뭐 그린 뉴딜 이렇게 하려면 일회용도 당연히 이제 환경에 친환경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친환경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뭐 결국엔 탄소 중립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결국엔 기업들이 원유 베이스 가동률을 낮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어떤 플라스틱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게 좀 뜨고 있다 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미 주가가 급등이 나타났던 효성 TNC, 그 다음에 SKC 이런 업체들이 바로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종목들이다 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이 중에서 좀 재밌는 이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이제 조금 더 심학선 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냥 개감만 잡고 아까 얘기했던 뭐 삼성 UTG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내일 제가 또 따로 업로드를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만큼 그냥 간략하게 뉴스 브리핑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9시 뉴스 아나운서처럼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뉴스는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좀 쏙쏙 잘 들어왔길 바라고요. 내일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UTG 이것도 이제 일단 지금부터 슬슬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민혁아, 사람들한테 이 말 해줘. 자, 다음 뉴스. 자동차 현대차 쪽은 잘 나갔는데 지금 쌍용차는 결국에는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 나왔던 또 뉴스 중에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그 화이자 백신 맞은 간호사가 인터뷰를 하다가 백신 맞고 17분 만에 기절했다. 이제 이런 뉴스 보면서 안전한 거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분의 그 트위터입니다. 이분의 글을 제가 이렇게 도용해서 읽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용해서 다 읽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한테 또 제가 허락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야기하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백신이란 건 뭐냐면 이걸 먼저 인체에 넣어서 그 인체가 이걸 먼저 받아들이면 야, 내 몸에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 그러면서 또 이런 놈이 들어오면 그거를 방어를 하는 방어기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게 바로 백신이다. 이런 원리인데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다 읽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대충 이제 제가 읽은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RNA 같은 경우에 mRN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서 백신을 하려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 RNA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그냥 염기 서열만 가지고 와서 그걸 그대로 복제를 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RNA 방식의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분의 말로 따지면 백신은 안전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준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뭐 공부를 더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